64페이지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물리학에서는 자세하게 안 다루긴 하지만 어찌됐든 열기관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게 뭔 말인지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요것을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열이 1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과정,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커져.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뭘 한다? 외부에 일을 한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부피가 커질 때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가 커질 때 외부에 일을 한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열기관의 구조. 그래서 요게 결국에 이제 메인인데 별것도 없지. 통합각에 나온 거잖아. Q1의 열을 흡수하여 Q2의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공급한 열 Q1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일 W는 이제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걸 썼을 때 이 한 사이클 돌아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 그래서 흡수한 열 Q1 빼기 방출하는 Q2가 W랑 같아지게 됩니다. W는 Q1 빼기 Q2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W 대신에 워낙은 연료율 잴 때 Q1분의 W로 재지만 W 대신에 Q1분의 Q2, Q1 빼기 Q2로 넣죠. 그래서 1 빼기 Q1분의 Q2 요 형태가 되고, 이때 연료율이 반드시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모두 일로 바꿀 수가 없다. 열 에너지가 우리 아까 뭐 공기 같은 거 입자의 이제 평균적인 무작위한 운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이때 열은 스스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거지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서 열기관은 이제 억지로 이제 팽창시키면서 열을 공급해서 팽창시키면서 이제 열을 이제 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모두 일로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100% 연료율이 1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열역학 제2법칙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럼 연구기관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연구기관은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야.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라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 양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제 이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생긴 게 누가 봐도 안 되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영원히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안 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제2종 연구기관은 얘는 뭐냐?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연구기관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온도로 보낸다는, 요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어땠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스스로 흘러요. 스스로.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온에서 고온은 스스로는 절대 안 갑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스스로 옮겨간다는 건 똑같은 온도가 저온과 고온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절대 스스로는 안 되고, 그 대신 이제 일을 해주게 되면서 그 일에 의해 온도가 바뀔 수는 있지. 그런 장치가 대표적으로 에어컨 같은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게 이제 방 온도가 실내 온도가 실외 온보다 더 낮을 거잖아요. 근데 그 온도를 방 온도를 더 낮추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일을 해주어서 열을 억지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한 거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움직이려면 이제 엔진을 돌려야 돼요. 뭔가 좀 누가 오셨구나. 왜 아무도 안 와? 뭐지? 그 기계 소리가 났는데? 에이씨 뭐야, 깜짝 놀랐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 기억해주세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스스로 이동하는 이런 경우,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 케이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말고 딱히 설명하는 게 잘 없어. 요거 말고 잘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열을 빼앗는데 이제 바닷물이 더 차가웠을 거잖아요. 더 차가웠던 물체의 열을 빼앗는 건 불가능할 거다. 접촉하게 되면 내 열이 쟤한테 흘러가게 된다. 뒤에 있는 문제들 좀 보면 뭐 이거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거 진짜 별거 없어. 문제를 뭐 굳이 같이 안 풀어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죠. 통합과학이랑 똑같잖아. 가령 229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예의상 한 문제는 풀어보자. 귀찮을 뿐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귀찮을 뿐. 여기 나와 있는 단서 요거. 열 효율은 B가 A의 3분의 2배다. 그래서 열 효율이 기역분의 EQ잖아요. 그죠? 위에는 3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기역분의 EQ는 3분의 1의 몇 배래? 3분의 2배다. 그럼 9분의 2잖아. 기역은 9Q구나. 그래서 얘는 9분의 2 기억은 9Q. 그 다음 9Q 중에서 버린 건 7Q겠다. Q2를 세워보면 얘는 7Q, 얘는 2Q구나. 맞네. 디귿 3번 이런 식으로 별건 없었습니다.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풀어보자. 결국에는 뭐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쵸? 234번 한번 풀어볼까요? 뭐 별건 없어요. 그죠? 이거 뭐 사실 중학교 때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 다녀오세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단서, 제일 중요한 단서는 요 말이죠. 일단 여기서 출발한다. P에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4배이다. 처음에 이제 가만히 놓았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mg 라지 h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분배가 될 거면 P에서 위치 에너지가 mg 5분의 4 라지 h이고 운동 에너지는 mg 5분의 1h가 되면 될 것 같아. 그쵸? 얘는 P점은 5분의 4h 높이, 그 다음 Q점, P에서가 Q의 3분의 4배를 했으니까 얘는 5분의 3h 높이고요.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mg 5분의 2 라지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물체 운동 에너지 Q에서가 P에서의 2배. 맞아. 니 맞고 P랑 Q 사이 거리는 5분의 1 라지 h. 그래서 디귿이 사실 다 아니라서 문제 풀기는 되게 쉽긴 해. 1번이 맞아. 그럼 기억을 우리가 고쳐보자는 얘기야. 자, 기억 이거 어떻게 해? 자, 시간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좋은 방법이지, 그치? 그래서 G 읽긴 할 테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제곱이 이제 얘는 H에서 P까지니까 5분의 1 라지 H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T제곱은 5분의 2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치? 2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5지분의 2H 여가지고 2 때문에 2가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어요. 뭐 하면 좋을까? 중력이 어차피 결국 똑같은 식인데 중력이 뭐야? mg. 그다음 mg 곱하기 t 충격량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면 좋냐면 운동량으로 변환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 관계 기억나요? 이 k가 어떻게 됐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m분의 p 제곱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p 제곱은 2m2k가 되고 p는 루트 2mk로 계산 한번 해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35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 풀 건 아니고 몇 개만. 재밌잖아. 되게 좀 그냥 클래식한 문제예요. 개념에 되게 충실한 클래식한 문제인데, 자, 상황을 한번 보면, 자, F라는 힘이 똑같았죠, 그죠? F라는 힘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자체는 H라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F는 중력 같은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외부에서 임의로 준 힘이잖아요. 그럼 이걸 외부 힘이라고 할 겠고, 외부 힘 F가 한 일 H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P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같아야 됩니다. 디귿이 아닌 거예요. 괜찮? 그 다음 기억. F는 EMG 맞을까 아닐까? 말이 안 되지. F EMG면 어떻게 돼? 알짜임 0인데?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럼 니은 답 2번이겠지. 근데 이제 좀 가보면, 자, 근데 이때 무슨 단서가 있냐? B에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가 위치 에너지가 뭐 EMGH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도 EMGH잖아요. 얼마큼 이동했어? 얼마큼 이동했어? H만큼 이동했지, 그치? 근데 얘는 H만큼 이동하는 동안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야? EMG 곱하기 H라는 얘기지. 그럼 알짜임이 얼마예요? EMG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쪽으로 뭐가 작용해? 플러스 F가 작용하고 아래로 마이너스 EMG가 작용하지. 그래서 알짜임이 플러스 F 마이너스 EMG가 플러스 EMG라는 거니까 F는 4mg입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는 4mg. 자, 그렇게 되면 얘가 4mg잖아요. 얘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4mgh. 근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mgh니까 운동 에너지는 2mgh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3mgh. 자, 근데 운동 에너지가 A가 B의 몇 배예요? 2분의 3배지. 근데 질량은 절반이지. 그럼 속력 제곱이 몇 배야? 3배. 그럼 속력은 루트 3배.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문제. 기억과 디귿이 명확하게 아닌 거를 눈에서 바로 캐치가 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말고 238번. 안 어려워. 한번 해보세요. 좋은 문항의 냄새가 난다.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느낌을 잡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되게 별거 없죠. 그냥 박스 해가지고 제가 맨날 하듯이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 얼마입니까? 0이에요. 0. 그렇죠? 그다음에 A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 없죠. B는 마이너스 mgh, C는 마이너스 2mgh.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 위치 에너지 총 변화량 마이너스 3mgh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총 3mgh가 증가합니다. 질량 B가 mmem. 그래서 1대1대 2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3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져갈 거예요. mgh 뗄게. 그다음 B도 4분의 3을 가져갈 거고 C는 4분의 3의 2배, 2분의 3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3 증가 mgh, B는 마이너스 4분의 1 mgh 감소, 그다음에 C는 마이너스 2분의 1 mgh 이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니은 B의 감소한다. 고요. 그 다음에 V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이제 A의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면 얘가 4분의 3 mgh였었죠. 그래서 얘는 5가 들어갈 곳은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V 제곱은 2분의 3 gh. 그래서 기억은 완전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중력의 C의 위치 에너지 함수량 3 mgh였죠. A 운동 에너지 4분의 3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3분의 8배인 거죠. 3분의 8배. 8분의 3이니까 3분의 8배. 그래서 교묘하게 이상하게 바꿔놨네.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 오른쪽에 240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까지 하면 역학은 졸업을 합시다.
아주 좋은 문항. 진짜 좋은 문항. 문제 참 좋아.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면은 되게 중요한 말이 여기서 뭐였어? 나는 한 덩어리가 되어가 되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면에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수평면에서 충돌할 때는 이제 외부 알짜임이 어차피 없을 거잖아. 운동량이 무조건 보존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자, 뭐 가려서 여기 내려와서 뭐 V 프라임으로 왔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MV 프라임으로 오잖아요. B는 정지해 있었지. 0. 얘는 질량이 동일하죠. 근데 한 덩어리가 속력이 똑같아야 되잖아. EM 곱하기 2분의 V 프라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고 나서 속력이 절반이 돼. 봐봐.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질량은 2배가 되거든. 근데 속력은 절반이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얘 처음에 보면 여기서는 MGH가 뭐 내려와서 MGH 운동 에너지 했죠. 그래서 여기 마찰 구간에 감소한 게 마이너스 MGH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4MGH였죠. 여기 내려왔을 때 부딪히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는 4MGH였어요. 근데 이제 두 질량이 똑같은 게 합쳐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절반으로 줄어요. 얘는 붙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EMGH가 됩니다. 여기서 통과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3분의 2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EMGH 빼기 3분의 2 MGH에서 3분의 4 2번이겠네. 3분의 4 MGH가 됩니다. 그죠? 이게 뭐래? 2분의 1 EMV 제곱 답이 2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되게 좋은 문항이에요. 그래서 충돌할 때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보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는 보존돼야 되는 거야?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요. 이런 문제도 있고 가령 용수철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문제에서도 운동량 보존을 깔고 들어가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까지 보자. 자, 고생들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전기 파트를 가보겠습니다. 전기장과 전위차 여기 나옵니다. 72페이지이고요. 전기장과 전위차. 그래서 전기장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전기력을 얘기해요. 전기력을 얘기하고 전기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위 얘기까지 하면 여기서 할 파트는 내용이 끝이고요. 전위 얘기를 하면 그 전위차가 전압이 돼. 그 다음 파트에 전류전압 저항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축전기가 나오면 전기까지 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전기력. 우리 전기력 뭐죠? 전기력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쿨롱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얘는 전기적 성질 원자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플러스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 마이너스를 띠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핵을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돌 수 있냐? 원자핵이 양전하고 전자가 음전하라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는 태양 주위에서 지구가 돌듯이 이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기적 성질 원자핵의 양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같다. 요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라고 부른다면 전기력 중성이 상태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력. 얘네들은 서로 그래서 전하 두 전하 사이에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때 어떨 때 밀어내요? 어떨 때? 같은 그다음에 다른 종류는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쿨롱 법칙 이때 두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거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식이 있었죠? 중력도 똑같아요. 중력 어떻게 되냐면 R제곱분의 G
M1, M2거든? 이 형태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력이랑 전기력이 많이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얘 K 같은 경우는 쿨롱 상수고요. 뭐 이거는 외울 필요는 딱히 없고 R제곱분의 Q1, Q2 분모의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분자에 두 전하량의 곱이 들어간다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죠. 전기력이 0인 경우 전기력이 0인 경우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사이에서 0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이에 놓인 전하 Q1과 Q2 사이에서 0이다. 만약에 Q1이 당겼대. 그럼 Q2도 당긴 거지. Q1이 밀었대. Q2도 민 거죠. 그럼 어떤가요? 서로 같은 종류다. 똑같이 당겼거나 똑같이 밀었을 때 사이에서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를 봤을 때 R1이랑 R2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1대1이구나.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도 보면 밖에서 0이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종류. Q1이 만약에 당겼다 치자. 그럼 Q2는 밀었어야 되고 Q2가 당겼어? 그러면 Q1은 밀었어야 되지. 그래서 서로 똑같은 전화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봤을 때 자 Q1이 센 것 같아요? Q2가 센 것 같아요? Q1이랑 Q2 중에 누가 홈이야? Q1이 가까워? Q2가 가까워? Q2가 가까워. 그치? 그럼 Q2는 R제곱, 그러니까 작은 R제곱분의 Q1이랑, Q2랑 QC라고 하자. 그 다음에 Q1은 R1, 거리 멀지? 분모가 크단 말이야. 자, 분모가 큰데 분수 크기가 똑같아. 그럼 어떻다는 거야? Q1이 전화량이 더 세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우리 축구 같은 걸 보면, 홈에서 비겼어. 뭐 한 거야? 못한 거지, 잘. 어웨이 가면, 원정 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지고 오겠지, 그치? 나랑 가까울수록 유리한데, 근데 홈에서 가까운데 비겼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약하구나. 쟤가 강하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쪽이 약한 겁니다. 두 전화가 있을 때, 뭐, 바깥에서 0이다. 뭐, 어쨌든 아닌데 0이다. 그러면 그 거리가 가까운 쪽이 약한 거고, 거리가 먼 쪽이 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하량 보면, 전하량 B는 거리의 제곱비랑 같습니다. 전하량 B 이퀄 거리의 제곱비. 그럼 2배 멀어요? 그럼 전하량이 4배 큰 거야. 그러니까 0이 됐을 때, 정확히 말하면 0이 됐을 때 2배 멀어요? 그럼 4배 큰 거고 3배 멀어요? 9배 큰 거야. 그래서 이 전하량의 거리의 전하량의 제곱근비로 내분 혹은 외분하는 곳에서 전기력이 0이 됩니다. 오케이? 내분하는 것 사이에 0이다? 그럼 무슨 조야? 같은 종류고요. 외분 서로 다른 종류예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Q1이랑 Q2가 하나는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야. 이거 뭐야? 그러면 전기력이 0이 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는 플러스 Q고 하나는 마이너스 Q야. 전기력 0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1대1로 외분하는 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장은 뭐냐? 우리 전기장은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전기력은 전하가 몇 개 필요했냐면 2개가 다 필요했거든. 근데 전기장은 하나의 전하가 놓였을 때 다음 전하가 오게 되면 전기력이 작용할 거야. 그래서 이 하나의 전하가 대기 타고 있는 상태를 전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전하랑 만났으면 전기력이 발생해 버리는 거야. 하나의 전하가 딱 이미 있으면 전기력은 없지만 전기력이 만들어지려고 대기 타고 있어. 가령 뭐 지구가 있어. 그럼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내가 있으면 지구 중력 받을 거잖아. 그죠? 질량이 특정 위치에 놓이면 중력 받을 거잖아요. 그게 중력장인 거야. 자기장 자석 주변에 특정 위치에 자석을 놓으면 자기력 받을 거잖아요. 근데 자석이 대기 타고 있는 그게 자기장이잖아. 전기장은 전하가 대기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하 하나가 놓여있으면 전기력 작용 안 하죠. 그쵸? 근데 다른 전하가 놓이는 순간 자동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애가 대기 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기장은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 속에서 단위 양전한데 얘네 양아치더라고. 양인데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해놨더라. 난 뭔가 했는데 단위 양전합니다. 단위 양전하 이거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1 쿨롱의 양전하예요. 요게 단위 양전하예요. 단위 양전하라는 말 기억합시다.
플러스 1 쿨롱의 양전하입니다. 전하량 대신에 1 넣었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 속에서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 속에서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표현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F는 QE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F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같을까요? F는 QE야. QE야. Q가 양수면 같은 거야. Q가 음수면 어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는 QE. 그래서 양전하다. 그럼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아요. 음전하다.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놓기. 그래서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 양을 음으로 바꿔놓으면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때 양전하라면 전기력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같고, 음전하라면 전기력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자, 양전하 주의에서는 양전하 주의에 놓인 단위 양전하에는 밀어내는 멀어지는 밀어내는으로 쓰자.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음전하 주의에 놓인 단위 양전하에는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하가 딱 하나 놓여 있을 경우에 전기장의 방향이 약간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땐 여기 있을 땐 여기. 이 위치에 따라 이렇게 방향이 계속 달라지는 전기장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 균일하다고는 안 하지. 근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전기장은 어떤 걸 주로 보게 되냐면, 금속판, 평행한 금속판, 평행판 쪽에서 전기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극으로 대전을 해놓고, 다른 하나는 같은 이제 음전하로 대전을 해놓은 거예요. 이랬을 때 만들어진 전기장은 금속판 사이에서 만들어진 방향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장 자체가 균일한 전기장이 돼요.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말은, 이 말은 전기장이 상수라는 거야. 상수. 그래서 우리가 중력장 같은 경우도 중력이 중력 방향 우리 지구 중심 방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지표면 근처에서 그 방향이 같지. 지구에서 좀 멀어지고 나면 위치에 따라 지구 중심 방향이 달라질 거야. 지구가 사실 둥글잖아요. 그럼 여기 있을 땐 중력 방향이 여기야. 여기 있을 땐 여기지. 그렇죠? 위치가 달라지면 사실 중력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냥 다 이거지. 중력 방향이. 이제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요거는 이제 균일한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동일한 양의 양전하랑 음전하로 대전을 시켜놨으면, 그럼 이때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일단 직선 이렇게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균일해. 요 밀도가 균일해. 요게 균일한 게 포인트야. 요게 균일해서 전기장이 균일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양전하, 이렇게 점전하, 전하 하나 딸랑 놓여있을 때는 전기장이 균일하지가 않아. 전하에 가까워지면 전기장이 어때? 세고 전기력 세게 받을 거잖아. 전하에 멀어지면 전기력이 약해지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떻다? 여기나 어느 포인트를 잡든 전기장의 세기가 균일하고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은 상수 전기장이고, 이게 우리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이따가 또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E는 Q분의 F. 저는 그래서 F는 QE 이렇게 외우게끔 많이 얘기를 합니다. F는 Q 곱하기 2다. 그래서 전기력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게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바로 전기력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장 내의 전하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그 F일 때 전기장 세기는 E는 Q분의 F. 그래서 단위를 보면 Q 전하량의 단위는 이제 이 C에서 쿨롱입니다. 쿨롱. 그 다음에 N 뉴턴이죠.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뉴턴 퍼 쿨롱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다음 전기장의 세기 이때
여기 뭐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K R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인데 전기장의 세기는 그 스몰 Q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K R제곱분의 라지 Q. 그러니까 A만으로도 A 혼자서도 뭐가 생기는 거야? 전기장이 생기는 거야. 전하 하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겨요. 근데 A랑 B랑 A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고 B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함께 놓여지게 되면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느낌. 예. 좋아요.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전기력이랑 전기장 얘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전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많이 쓸 말. 여기서 우리 전기장 하면서 썼던 말이 단위 양전화였었잖아요. 단위 양전화. 여기 또 쓰여. 그래서 얘는 전위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얘기할 때 얘는 전위는 뭐냐면 단위 양전화가 가지는 전기력의 위치 에너지. 우리 아까 이 전기력의 전기장의 세기 할 때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였거든요. 그러면서 E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E를 Q분의 F로 표현했어요. F는 QE 맞지? 그래서 단위 양전화, 우리 단위 땡땡땡 이딴 거 나오면 뭐 하기로 하냐? 분모에 갖다 받기로 합니다. 그냥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뭔지 알지? 단위 부피당 뭐 질량, 부피분의 질량. 뭔지 알지? 단위 땡땡땡 드립치면 분모야 그냥. 분모행위야 그냥.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위 양전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Q분의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 W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W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왼쪽 먼저 보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중력장 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기준점으로부터 h만큼 들어 올리려면 중력이 mg가 작용하는데 위 반대 방향으로 뭐가 필요해? mg라는 힘을 인위적으로 주어서 얼마만큼? mg 이동거리 h만큼의 일을 해줘야 위치 에너지 mg h가 생기지, 그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서 중력이 앞으로 해줄 일이 mg h가 생기는 거야. 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mg h라는 일을 하면 얘는 뭐가 생기냐? 위치 에너지 mg h가 생긴 거야. 그래서 중력이 일을 자동으로 해주죠. 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니까 손을 놓는 순간 중력이 자동으로 일을 하지, 그치? 내가 어떤 거야? 에너지를 킵해 놓은 거야, 이렇게. 킵해 놓자. 이제 중력이 일을 어차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균일한 전기장을 놉니다. 근데 균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균일한 전기장이 제일 쉽기 때문에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거리 D만큼 옮기기 위해서 일단 힘 F는 뭐야? Q이죠, 그죠? QE. 그 다음에 옮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한 일. 이동거리 얼마야? 그래서 얘는 이제 전기력을 자동으로 어느 방향 받아? 아래 방향으로 QE를 받는데 이걸 이겨내고 위쪽으로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QE를 줘서 이동거리 얼마야? D만큼. 그래서 얘가 D만큼 높이기 위해서 한 일, 이 QE 곱하기 D냐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D만큼 간다는 거야. 근데 힘이 만약에 균일하지 않으면 막 이래. 그럼 이게 밑부분 넓이야. 이게 한 일이지, 그치? 근데 힘이 어때? 다행히도 균일합니다. 다행히도 힘이 균일해. F는 QE가 여기서는 상수였죠. 그럼 얘는 높이가 Q이고 가로가 D니까 QED가 한 일이 돼요.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QED가 되고요. 전위는 뭐였냐면 이때 단위 양전화가 되기 위해서 전하량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Q분의 위치 에너지 전하량당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위입니다. Q분의 W가 V다. 전위 V다. 오케이? V는 Q분의 W. 단위 양전화 드립치면 뭐라고? 분모에 Q가 박히면 돼요. 전기장 뭐라 했어?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였거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E는 Q분의 F 했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위 양전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Q분의 W인데
이거는 항상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인데 근데 균일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W가 그치. W가 얼마야? QED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V는 Q분의 QED가 되니까 ED가 되는 거야. 균일할 때만. 이거 아니면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쓰이는 거고 균일하지 않으면 적분하는 거야. 전기장에 대해서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점전화 주위에서는 적분해봐야 돼. 분수함수를. 여러분 할 수 있. 지금은 이제 미적분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분수함수 미적분까지 안 하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근데 대학 가면 한다. 대학 가서 뭐 내가 뭐 공대를 가. 뭐 이런 데 가면 한다. 그게 또 재밌어. 그런 것들이.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V는 ED로 기억을 해놔도 괜찮은데 사실은 언제서만 가능한 거야? 상수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 오케이? 좋아요. 동그라미 2번 전하량 Q인 전하를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위치까지 옮기는데 한 1을 W라고 하면 전위 V는 Q분의 W가 됩니다. 단위는 그냥 똑같이 V라고 써요. 볼트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쿨롱분의 줄 퍼 쿨롱. 당연히 1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고요. 전하량 단위 쿨롱이니까 쿨롱분의 줄이 전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고 그 다음에 옆에다 한 가지만 써놓자. 전기장의 방향은 그래서 어느 방향이냐?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에요. 가령 이런 느낌이야. 플러스 전하를 이따 쳐봐. 그럼 플러스 전하 주위에서는 전위가 높잖아요. 그쵸? 전기장 방향 어떻게 돼? 이렇게 얘한테서 도망가는 방향이야. 이 전위가 높은 놈한테서 최대한 빠르게 멀어지는 방향이야. 그렇죠? 옆에 있는 마이너스는 낮은 놈이잖아요. 어떤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 단위 양전하가 이렇게 힘 받잖아요. 그렇죠? 낮은 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래서 전기장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방향. 두 개를 같이 놓으면 아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좋아요. 됐다. 오케이. 전기장의 세계는 이게 그래서 V는 ED. V는 ED. 어디서냐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균일한 곳에서만.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이거야.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QED예요. E가 상수로 쓸 수 있는 건 됩니다. 뭐 1차 함수예요. 이래도 안 돼. 균일하지 않으면 안 돼. 1차 함수면 2분의 1이 붙겠지? 그치? 2분의 1 QED일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거 패스. 균일한 데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함수도 말도 안 되고 무슨 어떻게 저게 전기력이 1차 함수야. 애초에 분수 함수라서 말도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WQED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V는 ED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사용합니다. 에서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 또는 이걸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위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큰 거야. 높이 차이가 큰 거야. 높이 차이가 작을 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게 조금밖에 안 변하잖아요. 높이 차이를 크게 하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전위차가 크면은 단위 양전하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라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하가 빠르게 움직여서 전류가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위차가 크면, 전압이 크면 전류가 세게 흐르잖아. 우리 오메 법칙 알잖아요. V는 IR.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게 흐른다. 그래서 전위차가 전압이구나. 전기적 위치 에너지.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전위고 그 전위의 차이가 전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전위의 단위가 볼트니까 전위 차의 단위도 당연히 볼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위차 그래요. 예. 그렇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시키는데 A에서 B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 B 나중 전위 빼기 처음 전위 나중 전위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델타 V인 거라고 전위의 차라고 나중 빼기 전위의 변화량 나중 빼기 처음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별건 없죠. 예, 그다음이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이따 풉시다. 56분이니까 쉬었다가 9시 6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좋아 이거 문제 좀 풀어보고